구독, 알림, 좋아요. 안녕하세요. 돈 가는 길에 경상남자입니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태풍도 잘 지나갔겠죠? 제가 있는 곳은 뭐 태풍 피해 없이 그냥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뭐 뉴스에 뭐 한두 개씩 뭐 전선주에 뭐 걸려있는 그런 뉴스들이 있긴 하던데 별다른 피해 없이 잘 지나간 것 같고 지금 주식시장도 이 태풍처럼 조금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시장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참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답답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런 장을 또 이겨내야지만 또 한번 성장하고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겪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잘 넘기면 또 다른 또 장이 올 때 그때 또 재미를 보실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오늘 또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시장에 관련된 얘기도 일단 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께서 또 뭐 종목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얘기해드리고,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기 전에 뭐 말씀드릴 부분이 시장에 관련된 얘기를 뭐 해보자고 하면 일단은 지수거든요, 지수. 제가 뭐 주식을 하다가 계속 느꼈던 게 뭐냐면은 주식이 대부분 뉴스, 그 다음에 뭐 개별 종목만 보게 되면 이 종목이 오를 것 같은데도 떨어지고 떨어질 것 같은데도 오르고 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기준을 저는 이제 대부분 코스피면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을 본다고 하면 코스닥 지수를 먼저 보고 대부분 매매를 하는 편인데, 제가 이전 자리도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서 모아서 올라갔을 때는 이제 조금 팔아야 된다도 말씀드렸고, 그런 했던 부분이 다 뭐냐면은 지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문의를 주셨던 저희 구독자분도 대형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어떤 종목을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대부분 그런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좀 대전제로 저는 지수를 먼저 보거든요. 근데 대형주 종목 자체가 지수를 안 따라가는 종목이 없습니다. 뭐 상위권에 있는 뭐 지수 상위권 종목들은 대부분 지수를 역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덜 오른다, 조금 많이 오른다, 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수가 오르면 대부분의 종목은 개인 악재가 없으면 대부분 오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뭐 타이밍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지수가 내릴 때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저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전에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자리에 오면 반발 매수가 나오고 또 좋은 뉴스가 살짝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오르면 여기는 저항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이제 팔아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이런 데 가면 또 악재가 또 나오게 돼 있더라고, 이상하게. 요 지수에 맞춰서 물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여기 오면 항상 그렇고 여기 오면 항상 팔 때가 되고, 약간 그런 그렇게 많이 맞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기다릴 때가 요런 자리가 올 때까지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 들고, 요런 자리 올라갈 때가 조금 팔 자리고,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었던 부분이, 저항자리에 오면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질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게 대부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오면 단번에 또 빠지지가 않습니다. 지수가 한번 저점을 깔아놓은 자리는 한 번의 반등은 계속 나와요. 한 번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여러 번이 이제 여기 맞을수록 밑에 지지점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훅 빠졌다가 또 다시 저점을 잡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수를 보면서 조금 다른 종목도 같이 보시면 좀 매수하기가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를 때 따라가지 마시고 이렇게 내릴 때 조금씩 모아서 또 올라갈 때 좀 팔고,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가져간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장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근데 단기를 보고 공략을 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하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 들고, 앞으로의 장이 이제는 장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뭐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뉴스나 그 다음에 뭐 금리 인상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왜 그렇게 이 바닥이 그렇죠. 이 바닥이 왔을 때 만약에 내가 가진 종목 개개인별로 다 다르거든요. 내가 마이너스 폭이 다 다르듯이. 그래서 여기서 샀는데 여기까지 올라봐야 대충 뭐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개별 종목을 치면 뭐 조금 더 많이 오르면 20%까지도 뭐 개별 이슈가 있어가지고 오를 수도 있겠지만, 대형주 자체는 10%만 올라도 많이 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폭이 뭐 50%가 되고 그보다 넘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종목에 물타는 거는 나중에 돈의 회전율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5% 10% 정도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은 그 이제 현금이 많이 있다고 하면 이런 데서 타서 10% 정도의 내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고 하면 물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만약에 이런 자리 왔을 때 조금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다른 계좌를 만들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계좌에서 계속 물타는 것보다 그 돈이 계속 묶여버리거든요.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여기서 10% 정도 수익이 나면 그 수익 난 걸로 다른 계좌에 있는 거를 수익 난 만큼 현금으로 찾으세요. 만약에 뭐 10만원을 벌었는데 10만원을 거기 마이너스 난 10만원을 치게 되면 그래도 현금이 좀 생깁니다. 그 현금으로 다시 뭐 그 종목이 이렇게 지수가 빠졌을 때 다시 이런 자리에 왔을 때 조금 더 사신다든지 다른 계좌로 이제 사셔가지고 또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긴 한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이것저것 한번 해보시고 그런 방법을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전제로 일단은 지수를 먼저 보시라. 그 다음에 가지나 나무를 보셔도 상관없거든요. 숲을 먼저 봐야 다른 것도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샀을 때 그 종목, 개인 종목들도 빠질 것 같아도 막 이런 자리 오면 다시 올라가고 그래요. 지수가 오르면 어쩔 수 없이 지수 따라다니기 때문에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고 대형주는 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미리 먼저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개별 종목의 대형주를 사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매매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좀 이따 개별 종목도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종목들이 물어보신 종목이 오늘 뭐 카카오, 네이버, LG전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 종목들도 다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하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 종목이 이제 개별 악재가 있어가지고 더 빠질 수도 있고 덜 빠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제가 기술적으로 일단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오늘 20일부터 22일까지 또 FOMC가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 폭 결정이 참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매달마다 있고 또 그게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시장에 좀 파급력이 크겠죠. 일단은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CPI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부터는 조금 장이 안 좋아졌고, 그리고 그 물가를 잡는 데 있어 가지고 금리 속도가 조금 더 이제 연준에서 조금 더 빨리 조금 해주고 뭐 그렇게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연준의 그런 금리 인상 속도나 금리 인하 속도가 시장에 발맞춰 가지고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라고 저는 대응 속도가 느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FOMC 뭐 지금 75bp가 거의 뭐 유력한 상황인 것 같고, 근데 100bp로 간다고 하면 시장이 크게 요동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100bp 하면은 지금 기준금리가 0.25인데 2.5인데 미국 금리가 뉴스를 보시면 거의 4.5까지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FOMC 점도표 관심이 뭐 금리 인상, 경로, 주목 뭐 이런 뉴스가 있거든요. 현 뭐 2.5%인데 이게 한 4.5%까지 뭐 뉴스에도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충격이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100pp 인상 시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다고 하나 이미 연준의 최근 행보에 벗어난 관점에서 금융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일어났네요. 그래서 지금 4.5가 뭐 최대 폭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2.5에서 4.5로 가려고 하면 지금 9월, 10월, 그 다음에 11월, 12월 이렇게 있는데 그게 0.75씩만 올려도 한번 볼까요? 2.5 더하기 0.75 3.25거든요. 그럼 1%가 남았는데 그때도 또 11월 달에도 10월 달에 0.75 그럼 4%입니다. 11월 달 하면 4%. 여기서 0.5가 어이구 잘못했네요. 일단은 이거를 봤을 때는 지금 3번에서 4번 정도는 지금 12월 달까지는 그냥 이게 금리 인상은 계속 유력한 거고 내년 1, 2월까지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4.5가 일단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미국 8월 CPI 발표 이후 예상되고 있는 올해 연말 기준 금리값이 상향되고 있다. 내년도 이어갈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점도표에 올해 중간값과 내년 기준금리 중간값이 상대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4%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 점도표가 나와 있는데 점도표를 한번 볼까요? 이게 점도표인데 6월 점도표입니다. 예, 점도표를 어떻게 보냐고 하면 이 점 하나가 FOMC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예상했을 때 이 점도표는 보통 3, 6, 9, 12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FOMC 있으면 또 9월 점도표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거는 3월달 거고 3월 16일 날 나왔던 겁니다. 그때 봤을 때 요 의원들 하나가 지금 이게 0.25, 0.35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점 한 개가 의원들의 의견인 겁니다. 의견.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기준점이 되는 게 22년도에 이거 3월 달에 이제 예측했을 때 뭐 1.8 이게 1.75 정도 되지 않습니까? 1.8, 1.9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1.9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뭐 2점대죠. 거의 뭐 3.안이니까요. 2점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게 또 바뀌어 버렸어요. 9월달 거를 6월달 거 이번에 나온 이제 6월달 거를 약간 비교해 보면 점도표가 바뀌었죠. 예, 여기 보시면 벌써 3점대가 넘어갔어요. 3점대가 넘어갔고 지금 이게 3.25인데 3.75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하여튼 그 정도의 지금 평균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2.5지 않습니까? 2.5니까 거의 비슷하게 3.75 정도 될 것 같아요.
0.75 요번에 올리고 뭐 1bp 올리면은 더 이제 시장의 하락세는 더 가파라질 수도 있습니다. 크게 이제 요동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전에 23년도까지 봤을 때도 3.5 정도, 3.75 정도가 다였는데 지금 2003년도는 4.5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점도표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이거보다도 이제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뀌면서 의원들의 이제 의견이 바뀌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3월하고 6월은 또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9월 점도표가 나오게 되면 이 점도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점도표 자체가 2024년도에도 뭐 3.75 정도 유지한다고 되어 있죠. 2024년도 정도가 돼야 이제 금리가 내려갈 수 있을 거다 예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23년도까지 내년까지는 금리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CPI 발표 이후에 오늘의 이제 FOMC가 점도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내년에 이렇게 이제 꺾일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더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이런 걸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 점도표를 본다고 하면 한 요 정도 23년도에는 요 정도를 유지할 거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주식에 빗대 갖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 10월, 12월 계속 오를 거고 1, 2월까지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 주식은 그때까지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 금리가 오르는 동안에는 계속 힘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점도표를 보고 방향성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이 점도표도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9월달 거 나오고 또 12월달 것도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금리가 오르는 상태에서 경기가 받침을 하느냐, 뒷받침을 못 하게 되면 금리도 어느 순간에서 정점일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정점일 때가 올 때가 그때가 아마 주식시장은 좋아질 때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 채권을 산다든지 하는 시점이겠죠. 채권은 어차피 금리와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보고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된다. 오늘 뭐 핵심은 뭐 뉴스에도 말했다시피 점도표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금리 인상이. 그러면 주식시장은 그때까지 계속 힘들 거예요. 올해까지는 힘든데, 저는 내년 6월까지는 계속 예상했던 게, 이제 6월부터는 조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던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연준이 조금 더 빨리 대응한다고 하면 금리 속도가 더 빨리 내려갈 수도 있긴 한데, 물론 지금 오른 시점에서 금리를 내린다는 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당장은 분명히 오르겠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경기가 어떻게 꺾이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겁니다. 달라지는데 이 CPI 지수가 지금 8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의 뭐 파월 말로는 2점대까지는 떨어져야지만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6월 이후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은 뭐 금리가 만약에 FOMC에서 0.25 그 다음에 0.25 뭐 이렇게 하다가 0%대 뭐 이렇게 가겠죠. 처음에는 지금은 뭐 0.75 뭐 1% 뭐 100pp 이렇게 올린다고 하지만 100pp가 안 오르고 지금 0.75 잠시만 한번 끌었다 갈게요. 예. 그리고 0.75 이렇게 오르다가 그 다음에 또 0.75 그 다음에 뭐 0.5 그 다음에 0.25 0.25 뭐 이렇게 하다가 4.5를 맞추게 뭐 비슷하게 갔다 했을 때 그때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지, 안 그러면은 4점 뭐 조금 넘었는데 경기 침체의 징후가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더 이상의 금리를 올리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때부터가 아마 주식시장은 좋아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분명히 1, 2월까지는 뭐 0.25까지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은 이제 볼 수 있겠네요. 볼 수 있고, 그리고 연준에 얼마나 또 빨리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빨리 대응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면 그때도 경기가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또 몇 개월은 금리 인하를 안 하다가 또 다른 핑계를 대다가 또 이렇게 내린다고 하면 뭐 8월, 9월 연말까지는 가야 이제 뭐 경기 침체에 반응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많겠죠. 예,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24년도가 돼야지만 이렇게 보이시죠? 금리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게 이제 점도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연준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이제 어떤 방향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안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9월 이제 20일부터 나오는 그때 점도표가 9월달 나오는 점도표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이제 그걸 보면서 또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내년까지는 그냥 가겠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제 더 이상은 0.25부터는 아마 그때부터는 금리 인하를 생각해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0.75에서 뭐 0.5, 그 다음에 0.25까지 베이비 스텝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금리 인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시장이 모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버티는데 계속 종목을 사다 보면 현금이 분명히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돈을 지금은 모으고 있는 상태고 장기적으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지수를 봤을 때 지수가 이렇게 하단에 올 때 그때 이제 물을 탄다든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개인의 종목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뭐 마이너스가 얼마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 물 타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면 그 자리에 물 타도 상관없는데, 아니면 다른 계좌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렸죠. 10%도 불안하다고 하면 다른 계좌 이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 난 대로 조금은 챙기시는 게 맞아요. 지금장은 계속 가기가 힘듭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내리는 시점이 정점의 시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때가 아마 다시 주식이 좋아지는 계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앞으로의 시황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조금 길게 이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수를 보면서도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는 이렇게 바닥을 다질 수는 있지만,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요 자리 깨지게 되면 이렇게 크게 낙폭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낙폭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가 마지막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때 진짜 최고의 공포가 올 것 같긴 한데, 그런 공포가 마지막 공포일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뭐 올라가겠지 계속 지지받고 올라가겠지 하다가 한번 빼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가 아마 마지막 저점이 아닐까. 그리고 올해는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 이런 저점이 올 때 한번 그냥 한 10% 정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온다고 하면 그때는 겁을 좀 내셔야 돼요. 무조건 사기보다는 빠지는지가 안 빠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번 맞으면 지수도 밑에 바닥이 약해지니까 그때는 조금 지켜보고 계시다가 더 빠졌을 때 뭐 산다든지. 근데 뭐 뉴스를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엄청 싸다고 합니다. 싸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수급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는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도 이게 오르는 게 한 번에 피날레가 나와야지만 그다음부터는 조정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가 아마 환율 달러 강세가 약세로 바뀌는 시점일 거고, 환율도 원달러도 이제 지금 약세에다가
강세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그때일 거예요. 그래서 뭐 1450원까지를 보고 있는데 피날레가 한번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일비 하지 마시고 길게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들고 하시면 저는 좀 괜찮을 것 같고, 지금은 조금 길게 보셔야 돼요. 너무 짧게 보시면 하루하루 이거 가지고 하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한번 뭐 지수만 보고 계시다가 지수가 이 바닥 올 때 시장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에 대한 부분을 또 질문해 주셨는데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65,000원 라인 밀린다면 6만원, 45,000원짜리도 위협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45,000원짜리요. 45,000원짜리도 분명히 지금은 솔직히 자리를 말씀드리기가 원래는 지금 이런 자리도 돌아서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저항을 맞고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빠진다고 하면 삼성전자도 지금 PBR이 벌써 1.2대인가 그때까지 왔는데, 이런 종목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죠. 솔직히 여기서 지금 빠진다고 하면 수급되는 차트상으로는 여기거든요. 그렇죠. 33,000원. 그리고 이런 자리도 어느 정도 한번 올라오면서 저항 자리였기 때문에 잠깐 뭐 이렇게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5,000원짜리라고 하면 45,000원짜리가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자리가 오면 무조건 사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45,000원짜리는 그냥 사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에서 45,000원, 지금 PBR이 32,000원이 거의 PBR 1배네요. 32,000원이 PBR 1배죠. 그때가 여기가 거의 그거였네요. 근데 정확한 자리는, 확실히 이런 자리는 분명히 매수세가 들어올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이런 자리 뭐 당연한 얘기인데 괜히 일단은 45,000원짜리도 저는 내려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60일 자리를 지켜줄지가 조금 관건이긴 한데, 이것도 지수를 보고 사셔야 된다. 예, 이런 자리 오면 저기서는 더 이상 힘들 것 뭐 반등이 나올 때,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는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별 종목으로 봐서는 만약에 지금 요 자리 깨졌지 않습니까? 깨졌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깨지고 거의 반등이 없었네. 반등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이거 안 꺼지지? 어디네? 보통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어이고, 이런 자리는 반등 자리였는데 여기 안 오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 버렸네요. 이 자리를 깨게 되면 한번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다시피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반등이 여기에서 요만큼이 이제 반등이라고 치면 차트에서, 근데 여기 해봤자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빠졌다가도 다시 올라올 수 있긴 하긴 하겠는데 어렵네요.
일단 이런 자리가 빠지게 되면 분명히 반등은 나올 겁니다. 반등은 나오는데 57,000원이 빠졌다가 이런 자리가 다시 저항 자리가 되진 않나, 이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다시 이런 자리 올라올 때는 저항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 LG전자 종목이 이거를 다 사기에는 너무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만약에 저는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또 한 번 되면 분명히 다시 이 재평가 할 때 되면 이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근데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가 돼야지만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자리가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45,000원까지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렇게 왔을 때라고 생각해봐도 8만원, 지금 단가가 10만원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2배가 올라야 10만원이 가는데, 이 종목은 또 거의 뭐 한 2년이죠? 1년입니까? 이 기간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2011년부터 3년 정도 쉬고 이렇게 한번 올랐죠. 그리고 14년 또 이렇게 하고 이게 한번 올랐죠. 보통 이제 한 3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떨어진다고 하면 또 한 3년 정도를 기다려야 돼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짧게 보기보다는 길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금리가 내릴 시점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때 다시 보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네카오 아닙니까? 보통 같은 입장에서 보면 네이버도 똑같거든요. 네이버도 오늘 깨졌네요. 오늘 깨진 게 아니네. 깨졌네요. 깨졌는데 네이버가 그래도 PBR이 더 가까워졌네요. 1배 밑이면 예, 거의 다 가까워졌네요. 차라리 네이버는 17만원이나 이런 가격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격대가 지지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16만원, 네이버는 잠깐만요. 전저점 깨지고 쭉 밀릴 듯한 느낌에 살펴보니 수급도 완전 꼬여서 20만원 밑으로 밀릴지 궁금합니다. 23만원 깨질 때마다 조금씩 보남에서 시작했고 평단가 26만원, 25만원 밑으로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평단가가 26만원이네요. 한번 올라왔다가 또 떨어졌는데 이때 솔직히 팔기가 힘들죠. 더 올라갈 것 같고. 예, 그렇죠. 26만 5천원이네요. 이 23만원부터 3억 시작해가지고 잘하셨는데 여기가 그래 올라올 때 조금 파셨어야 됐는데 못 팔고 이제 지금 계속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차라리 네이버가 더 가까워지네요. PBR이 1배 밑으로 가면 저는 그냥 더 조금 사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상황을 보셔야 되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계속 살 수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뭐 0.25 베이비 스텝 그때 시점이 올 때쯤 다시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67,000원 카카오죠. 카카오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45,000원 위협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45,000원까지도 내려올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보다는 지지력이 강한 데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42,000원까지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근데 앞으로 장이 뭐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은 금리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계속 올라간다는 건 조금 힘든 것 같고
여기서 박스만 지켜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도 분명히 그런 상황이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옆으로 눕는 상황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종목도 이제 저점이 잡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현금을 계속 넣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는 게, 또 2, 3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뭐 마이너스가 100%가 심하네. 40%에 35% 정도네요. 그래서 이제 더 떨어지면 50% 이렇게 됐을 때 무조건 사기보다는 그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또 한 번 더 물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물론 장이 조금 좋아지고 나면 또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현금을 지금 넣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FOMC가 끝나고 나면 또 그 0.75만 돼도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빠질 확률은 작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은 벌써 75pp라고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100pp를 해버린다고 하면 또 요동치는 거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차라리 저는 카카오가 떨어질 가격이 더 많은 것 같고 네이버가 조금 더 적은 것 같아요. 분명히 사람들은 다 그걸 볼 거예요. 이 PBR이 1배쯤 되면 이런 종목은 싸다고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카카오는 지금 그보다는 좀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 들고, 그리고 LG전자 물어보셨거든요. 그래, 네이버 카카오는 일단 천천히 보십시오. 천천히 보시고, 지금 계속 뭔가를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지금은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망하고, 점도표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그 금리가 0.75,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보고, 그리고 10월달은 돼야 어느 정도 나올 거라 생각 드는데, 11월달부터는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또 12월, 이럴 때 이제 마감하기 전에 또 한 번 더 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또 조금 안 좋아졌다가 1월달은 또 정책들이 많이 나오죠.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기대감을 조금 시장에는 반영을 하는 게 한 2월에서 3월이거든요. 그때 또 좋아질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관망하십시오. 그리고 LG전자도 말씀드릴게요. LG전자는 앞으로 8만원대 대집해서 밀린 다음에 11,000원대까지 밀린다고 보고 있는데, 9만원대 위에서 머문다고 보시는지. 9만원대 위에 저는 요 저점을 안 깰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안 깼으면 좋겠어요. 안 깼으면 좋겠는데, 앞으로의 이제 지수가 어쩔 수 없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 종목도 같이 떨어질 텐데, 근데 이제 나올 뉴스들이 앞으로 만약에 애플카나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또 한 번 더 뛸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LG전자는요. 이전에 애플카 때문에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전장에 관련된 뉴스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6G 얼마 전에 또 뉴스가 났더라고요. 개발 성공했다고. 근데 6G 자체가 지금 통신 때문에 6G를 만든 게 아니라 전장 사업 때문에 지금 만들고 있다고 지금 뉴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LG전자는 개별 뉴스가 조금 크게 날 수 있는 게 애플 관련된 뉴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벌써 PBR이 1배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싸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싸다고 보고 있는데, 저도 LG전자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녹화가 끊겨버렸네요.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LG전자는 애플카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한 번은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PBR도 얘네들은 지금 다른 종목, 말씀해주신 두 종목보다는
지금 청산 가치가보다 낮아요. 낮기 때문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그냥 올라온다 보거든요. 9만원대까지는 그냥 올라온다고 보는데, 얘는 빠지면, 이 여러 종목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종목은 또,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되거든요. 같은 성장주지만, 개별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장산업에 관련된 F카 때문에 이렇게 한번 올랐고, 그런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한 번 더 오를 거라고 이 종목은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92,000원이었는데 이때 올라갔을 때 이거를 안 깨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지금 맴돌고 있다가 요 자리 오면 한 번 더 올라갈 거다. 얘는 지금 지수를 거의 뭐 따라서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수도 한 요 정도 오면은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LG도 86,000원이 깨진지 보셔야 되겠지만 여기 오면 다시 매수세가 조금 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나온 뉴스들이 중요하겠죠. 지금 이제 애플카에 관련된 뉴스들이 그때 쏟아지는지 안 쏟아지는지도 한번 보시고, 일단은 LG는 지금은 쌉니다. 딴 종목보다도 오히려 싸다고 저는 봅니다. 보고 이게 이제 85,000원이 안 깨지면 다시 한번 더 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단가가 평단이 14만원이시네요. 14만원이시면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계좌로 일단 한번 타보십시오. 요게 뭐 빠진다고 해도 이 종목은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빠지게 되면 한번 요만큼 한번 절겠죠. 이 박스를 제가 이전에 꺼놓은 게 요 자리 빠지면 이제 산다고 이렇게 꺼놨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한번 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그렇죠. 이게 한번 빠지면 이제 조금 더 길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은 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고 FOMC 끝나고 나서의 이후에 동향을 살펴봐야 되는 게 지금 최관건이 있습니다. 0.75인지 100pp인지 그걸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 뭐 이 종목은 앞으로도 뭐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LG전자는 계속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살 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근데 LG전자는 지금 LG전자 우가 조금 많이 빠졌거든요. 저점을 지금 이탈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 가격은 44,000원 정도예요. 저는 여기서 모았다가 여기서 이제 반 정도 팔고 지금 반 남았거든요. 반 조금 더 팔았네요. 좀 더 팔았는데 한 400만원 남아있나 뭘. 한 100주 정도 맞춰놨거든요. 한 100주 정도 맞춰놨는데 이때 저도 솔직히 다 팔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LG전자는 그래도 한 번 더 올라가겠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못 팔았습니다. 솔직히 팔면 갈까봐. 그래서 이제 반만 남겨놨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장기로 가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LG전자는 저는 조금 확신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근데 확신이 참 그럴 때가 많아요. 너무 확신하면 종목에 빠지기 때문에 너무 믿지는 마시고 일단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종목에 미치면 다른 게 안 보여서 계속 돈만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거를 LG전자는 뭐 5%면 5%, 10%면 10%를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LG전자가 10% 정도 빠지면 또 더 살 생각이거든요. LG전자는 10%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근데 네이버 카카오를 사신다고 하면 지금은 당장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근데 뭐 돈이 이게 세 개를 다 살 돈이 있다고 하면 뭐 그냥 다 사시는 것도 나중에 뭐 빠질 때마다 사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만한 여력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대형주를 사다 보면 나중에 이 한쪽으로 몰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조금 더 괜찮아지는 종목에 돈을 몰아 넣어야지만 이 종목이 수익 났을 때 다른 것도 이렇게 치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목보다는 차라리 LG전자가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카카오, 네이버보다는 지금은 LG전자. 그리고 뭐 전기차에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또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LG전자는 떨어지면 좀 더 사도 분명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LG전자를 다음에 또 사게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금 종목이 한 5개 되나? 하나, 둘, 셋, 넷, 4개. 4개 정도 되네요. 4개 되네요, 4개. 4개인데, 지금에서 종목을 늘리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여러 종목들을 보다가 보면, 괜찮은 종목도 보이고 하는데, 항상 유혹에 빠지거든요. 근데, 유혹에 빠져서 또 사다 보면, 종목만 많아지고 해결이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제 여력 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이 종목에서 이제 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이 조금 좋아졌을 때, 개별 종목도,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종목에 대한 게 좀 시원시원하지 뭐 대답해드리지 못한 게 조금 죄송하긴 하네요. 근데 가면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다시 조금 상황에 맞춰서 한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또 궁금한 거 계시면 그때 다시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또 제가 또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작인데, 이번 주, 즐거운 하루 되시고, 즐거운 주말, 즐거운 한 주가 되시고, 이번 주에, 다음 주, 또 앞으로 계속 장이 조금 좋아지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돈 가는 길에 갱성남자입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